감각계와 운동계,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을 지배하는 시스템. 매일 사용하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 몸의 핵심 네트워크, 감각계와 운동계의 놀라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신비로운 시스템을 알아보세요. 감각계란 무엇인가요? 감각계는 우리 신체가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 수용체를 통해 빛, 소리, 접촉, 냄새, 맛과 같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이를 신경신호로 변환합니다. 첫째, 오감의 세계인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둘째, 고유감각 즉 PROPRIOCPTIO에는 눈을 감고도 자신의 신체 위치와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여섯 번째 감각입니다. 셋째,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감각 수용체의 세계를 들여다볼까요? 우리 몸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기계 수용체, 온도 수용체, 화학 수용체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감각 수용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화된 수용체들은 특정 유형의 자극만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계 수용체는 피부, 근육, 관절에 위치하며 압력, 진동, 접촉과 같은 기계적 자극을 감지합니다.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때 손가락 감각을 담당합니다. 둘째, 온도 수용체 체온 변화를 감지하여 더위나 추위를 인식합니다. 피부에 널리 분포하며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화학 수용체는 혀와 코에 주로 위치하며 화학적 변화를 감지합니다. 음식의 맛과 공기 중의 냄새 분자를 인식하여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용체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각 정보는 어떻게 뇌에 도달할까요? 감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 과정은 정교한 전기적 신호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여정은 우리 신체의 가장 복잡한 통신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첫째, 감각 수용체 활성화 단계에서는 외부 자극이 특정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면 전기적 신호 즉 활동 전이로 변환됩니다. 둘째, 감각신경을 통한 전달 단계에서는 변환된 신호는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사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셋째, 척수를 통한 상향 전달 단계에서는 척수의 상행 경로를 통해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다양한 감각 정보는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넷째, 대뇌 피질에서의 해석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신호는 대뇌의 중심 뒤랑, 즉 1차 체성 감각 영역에 도달하여 의식적인 감각으로 해석됩니다. 호문쿨루스와 신체 감각지도. 호문쿨루스는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신체 지도로 각 신체 부위가 감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모델입니다. 이 흥미로운 개념은 신경과학자 와일더 펜필드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첫째, 신체 감각지도는 비례가 맞지 않는 신체 지도입니다. 호문쿨루스에서는 손가락, 입술, 혀와 같이 감각이 예민한 부위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크게 표현됩니다. 반면 등이나 다리와 같이 감각이 덜 예민한 부위는 작게 표현됩니다. 둘째, 이 감각 지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과 학습에 따라 변화하는 감각 지도의 가소성을 표현합니다.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영역이나 점자를 읽는 시각장애인의 손가락 영역은 일반인보다 더 넓게 발달합니다. 셋째,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후 재활치료에서 호문쿨루스 지도는 손상된 감각 영역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운동계란 무엇인가요? 운동계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복잡한 신경과 근육 시스템입니다. 간단한 눈 깜빡임부터 정교한 피아노 연주까지 모든 동작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중추 운동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며 움직임을 계획하고 명령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뇌의 운동피질, 손의 기저핵 등이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둘째, 말초 운동계는 운동신경과 근육으로 구성되며 중추에서 발생한 명령을 실제 움직임으로 변환합니다. 골격근, 평활근, 심장근 등 다양한 근육 유형이 포함됩니다. 운동계는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 즉 걷기, 말하기, 숨쉬기, 표정 짓기 등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운동계의 작동 원리를 명령 생성, 신호 전달, 근육 활성화에 따릅니다. 운동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신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명령을 생성하고 실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명령 생성 원리에 대해 대뇌 운동피질에서 움직임에 대한 의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전기적 신호로 변환됩니다. 이때 기저핵과 손해는 움직임의 조율과 정밀도를 담당합니다. 둘째, 신호 전달 원리에 대해 생성된 명령은 피라미드 경로를 통해 척수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위운동신경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반사 동작은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셋째, 근육 활성화 원리에 대해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어 근육 섬유를 자극합니다. 근육 섬유 내 액틴과 미오신 단백질의 상호작용으로 수축이 일어나 최종적인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일어나며 감각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정됩니다. 대뇌 운동 영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까요? 대뇌의 운동 영역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핵심 지휘자입니다. 이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는 정교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특정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째, 1차 운동 피질은 전두엽의 중심 앞이랑에 위치하며 직접적인 운동 명령을 생성합니다. 이곳은 호문클루스와 같이 신체 부위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손과 얼굴 영역이 불균형적으로 큽니다. 둘째, 보조 운동 영역은 1차 운동 피질 앞쪽에 위치하며 복잡한 움직임의 계획과 조율을 담당합니다. 특히 양손 협응이나 순차적 동작의 계획에 중요합니다. 셋째, 전운동 피질은 주로 시각적 신호에 기반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자세 조절과 공간적 움직임을 계획합니다. 악기 연주나 스포츠와 같은 복잡한 기술 수행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고 조화로운 신체 움직임으로 변환합니다. 감각계와 운동계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감각계와 운동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여 상호작용합니다. 이 두 시스템의 협업은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첫째, 감각정보 수집 단계에서 감각 수용체가 환경 정보를 수집하여 신경신호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표면을 만졌을 때 온도와 압력 정보가 수집됩니다. 둘째,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단계에서 뇌가 수집된 감각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결정합니다. 뜨거운 표면의 경우 손을 빠르게 떼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운동 명령 실행 단계에서 결정된 반응이 운동 명령으로 변환되어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손을 떼는 빠른 움직임이 실행됩니다. 넷째, 피드백 및 조정 단계에서 실행된 움직임의 결과가 다시 감각계를 통해 감지되어 새로운 정보로 뇌에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체화된 인지로 몸과 뇌의 통합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체화된 인지는 인간의 사고와 인지가 단순히 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첫째, 몸이 생각을 형성한다.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감각 및 운동체계가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책임이라는 표현은 실제 무게의 감각 경험을 추상적 개념에 투영한 것입니다. 둘째, 환경과의 확장된 인지는 뇌와 몸을 넘어 환경으로 확장됩니다. 메모를 작성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지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합니다. 셋째, 감각 및 운동 경험의 중요성으로 추상적인 학습과 이해도 궁극적으로는 감각과 운동의 경험에 기반합니다. 수학적 개념도 공간적 감각과 신체적 움직임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화된 인지 관점은 교육, 인공지능, 인지 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동 공명 효과는 거울처럼 따라하는 뇌를 통해 관찰됩니다. 운동 공명 효과는 거울 뉴런이라 불리는 특별한 신경세포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효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스포츠 학습의 예를 보자면 축구 선수가 프로 선수의 기술을 관찰하면 뇌는 그 동작을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신경 활성화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실제 연습 없이도 기술 향상을 돕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동작 모방과 학습의 예들 보면 발레 댄서나 무술가들이 전문가의 동작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빠르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이 운동 공명 효과 덕분입니다. 관찰만으로도 뇌의 운동 회로가 강화됩니다. 운동 공명 효과는 단순한 동작 학습을 넘어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신경학적 기반으로도 여겨집니다. 이는 인간의 사회적 학습과 문화 전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각계의 실제 질환 사례들을 살펴보실까요? 감각계의 손상이나 기능 이상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계 질환들은 특정 신경 경로나 뇌 영역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 감각신경병증 사례를 보면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비타민 결핍 등으로 인해 말초 신경이 손상되면 사지의 저림감, 통증, 감각 둔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의 감각 상실은 상처나 염증을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고유감각 상실의 사례를 보면 고유감각 수용체나 관련 신경 경로의 손상으로 인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걷기, 물건 잡기 등 기본적인 동작도 시각적 피드백 없이는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환상통의 사례를 보면 절단된 사지에서 오는 통증을 느끼는 현상으로 뇌의 감각 지도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울 치료법을 통해 뇌의 감각 지도를 재구성하여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계 질환과 사례도 보실까요? 운동계 질환은 움직임의 계획, 조절, 실행에 관련된 신경계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째, 파킨슨병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의 점진적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떨림, 경직, 서동증, 즉 움직임 느려짐, 자세 불안정성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약물 치료와 신분해 자극술, 즉 DBS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뇌성마비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뇌성마비는 발달 중인 뇌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로 근육 조절, 협응, 자세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기 진단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운동계 질환이 있으며 각각 특정 신경 경로나 세포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각과 운동 일치가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각계와 운동계의 완벽한 협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두 시스템의 조화로운 작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을 예로 들면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가상 키보드를 빠르게 터치하는 것은 시각과 촉각의 정보를 정확한 손가락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0.1초의 지연도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요리기술 전문 요리사의 칼질은 시각, 촉각, 고유 감각과 정밀한 손 움직임의 협업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재료의 질감을 느끼고 적절한 압력으로 칼을 다루는 능력은 수년간의 감각과 운동 학습의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운전, 스포츠 활동, 악기 연주, 심지어 단순한 대화에서도 감각과 운동의 정교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학습과 연습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유아기 감각운동 학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아기는 감각계와 운동계가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감각 자극과 운동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의 인지 및 신체 발달의 기반이 됩니다. 첫째, 0에서 6개월까지는 반사적 움직임에서 의도적 움직임으로 발전합니다. 고개 들기, 뒤집기 등의 기본 동작이 발달하고 시각과 청각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소리, 색, 접촉 등의 다양한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6에서 12개월까지는 앉기, 기어다니기, 잡기 등의 동작이 발달하며 공간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발달하여 작은 물체를 짚고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1에서 2세까지는 걷기, 뛰기 등 이동 능력이 발달하고 손의 미세 운동 기술이 향상됩니다. 언어 발달과 함께 감각과 운동 경험이 개념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다양한 질감, 크기, 형태의 물체를 탐색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넷째, 2에서 5세까지는 달리기, 점프, 균형 잡기 등 복잡한 운동 기술이 발달하고 그리기, 구성하기 등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통해 감각과 운동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감각계와 운동계의 훈련 방법입니다. 감각계와 운동계의 건강과 효율성은 나이에 관계없이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균형 훈련, 협은, 운동, 촉각 자극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각과 운동 훈련 방법들입니다. 첫째, 균형 훈련인 한 발로 서기, 불안정한 표면에서 균형 잡기,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활동은 전정 감각과 고유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며 노년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훈련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협응 운동인 줄넘기, 공 던지기와 받기, 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은 시각과 운동의 협응과 양측 협응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스포츠나 댄스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촉각 자극인 다양한 질감의 물체를 만지고 구별하는 활동, 점토나 모래와 같은 감각놀이, 맨발로 다양한 표면 위를 걷는 것은 촉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뇌의 감각 지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 뇌영상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첨단 뇌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감각계와 운동계의 작동 원리를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신경질환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인간 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은 특정 감각 자극이나 운동 과제 수행 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처리 경로와 운동 계획 및 실행 과정의 신경학적 기반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둘째, 확산 텐서 영상은 백질 신경 섬유의 연결성을 시각화하는 기술로 감각 및 운동 정보가 뇌 내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신경 발달, 장애와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뇌전도와 뇌자도는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 해상도로 신경활동의 시간적 패턴을 측정할 수 있어 감각정보 처리와 운동 반응의 정확한 시간적 순서를 연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운동학습과 감각 통합 과정의 신경 메커니즘 이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감각 및 운동의 모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감각계와 운동계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신경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자연스럽고 적응력 있는 인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신경의지, 즉 누럴 프라스세틱스의 경우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최첨단 의수는 사용자가 물체를 만질 때 압력과 질감을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의는 뇌의 감각 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감각 경험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에는 100개 이상의 센서를 통해 미세한 촉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둘째,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다양한 인공 감각기를 통해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주행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시각 및 운동 통합 과정을 모방한 것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인간 신경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감각과 운동계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인 질 높은 수면 확보, 뇌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 인지적 자극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각계와 운동계의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수칙을 통해 이 중요한 시스템들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 높은 수면 확보 습관으로 수면 중에는 감각과 운동 기억의 통합과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인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하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감각 처리와 운동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둘째, 뇌 건강을 위한 영양 섭취 습관으로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은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생선, 견과류, 녹색 잎채소, 베리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과도한 당분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제한하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도 신경신호 전달에 중요합니다. 셋째, 인지적 자극과 새로운 도전 습관으로 악기, 외국어, 댄스 등의 새로운 기술 학습은 뇌의 감각과 운동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정기적으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의는 인지 예비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움직이고 함께 느끼는 삶을 위하여 감각계와 운동계는 단순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아닌 우리 존재와 경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순간에 이 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합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감각과 운동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개성과 재능을 형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각적 정보에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촉각적 정보를 더 잘 처리하며 또 다른 사람은 정교한 운동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감각과 운동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다른 감각과 운동 경험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몸과 뇌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친구들과 공유하고 함께 감각계와 운동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